반도체 부진이 정말 갈수록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수출 시장이 나왔는데 1년 전에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라고요. 네,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품목들의 상황이 거의 다 어렵긴 한데요. 그중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빨간불이 켜졌던 반도체 수출이 지금 8개월째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에 반도체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1년 전보다 무려 41.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정보를 저장하는 데 쓰는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54%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반토막입니다. 디스플레이는 42.2%, 컴퓨터와 관련 기기 수출액은 58.6%나 줄었는데요. 서로 다 별개의 품목이지만 또 모두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어야 컴퓨터도 바꾸고 TV도 바꾸겠죠. 돈이 좀 없을 때는 이렇게 비싼 전자제품부터 다음에 바꾸지 뭐 하게 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줄일 때 새로 좋은 설비가 나와도 다음에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TV,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팔리지 않고 이런 제품들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달라는 곳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가 수십조 원어치씩 쌓여 있으니까 가격도 자꾸만 떨어집니다. 이럴 때 보통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데 대응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기지개를 다시 켜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방금 쭉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경기가 문제라면 네. 경기가 물론 경기가 문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도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아주 강력한 반도체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워낙 다양한 소재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분업 비슷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첨단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미세 공정 기술이 타이완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반도체를 처음에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또 중요한 반도체 장비도 몇 가지를 잘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니까 반도체가 점점 너무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최종 생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땅 안에서 충분히 다 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중국은 이걸 못하게 해야겠다. 이게 요즘 미국이 한국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반도체의 가장 큰 고객이면서 우리가 이미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는 중국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라이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할 이유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 요즘 내놓는 반도체 정책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점들이 점점 나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주겠다고 미국이 발표했던 보조금에 대해서 이달 초에 나온 기준. 이게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요구, 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수준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정도의 요구가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줄타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줄타기만도 사실 골치가 아픈데 네.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동맹 안에 다른 나라들과도 경쟁과 협력을 계속 번갈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도 숙제가 산적한 일본과도 반도체로는 좀 더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게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 매출을 제치고 세계 1등이 된 회사, 타이완의 TSMC가 일본에 공장과 연구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분야에서 좀 더 발돋움하려는 일본이 유치한 것도 있지만 타이완도 일본의 첨단 소재나 틈새 기술들을 선점하려는 필요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주시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아직 국내 지원책,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주는 법안도 정치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서 고민도 충분히 해야 하지만 상황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는 다 같이 절실하게 공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발표안을 환영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韓国政府の措置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지금 안보 환경에서 한일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의 기여와 관련해 하야시 외무상은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활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에 대한 계승 표명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계승이라고만 말했을 뿐 반성과 사과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자리에서 역사인식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 언급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들어간다고 어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3년 동안 열리지 못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중국에 내답하는 우리 수출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반도체지만 시장 상황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10개를 파는 사이 16개가 재고로 쌓이면서 재고율이 26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반도체 업종의 재고율은 260%가 넘었습니다. 재고율이란 출하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 나타내는 숫자인데 쉽게 말해 반도체 10개 파는 사이 16개 이상은 재고로 쌓인다는 겁니다. IMF 이전인 1997년 3월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공급망 불안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어진 재작년엔 정반대였습니다. 2021년 8월 재고율은 47%대, 주문을 못 맞출 정도입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반도체가 남아도는 겁니다. 우리 수출 60% 이상이 중국으로 가는 건데 스마트폰 시장하고 노트북 PC 시장이 중국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시장 수요가 떨어지니까 출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2.5% 급감하는 등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국내 수출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전체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전망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수입은 계속 늘어나서 IMF 이후 처음으로 무역 수지가 1년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온 수출입 통계 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올 초 코로나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 즉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중국과 교역 규모가 큰 우리 수출 경기도 점차 온기를 되찾을 걸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며 9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교역국이 삐걱거리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501억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7.5%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42.5%나 줄었고 석유화학 품목도 18.3% 감소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선방해 수출액이 47.1% 늘면서 1위 품목인 반도체에 육박했습니다.
수요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 수출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출은 감소했는데 동절기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째 적자 행진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기간 적자 행진입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 2달간 발생한 무역 적자 규모가 지난해 연간 적자의 38%에 달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이 상반기 지속될 걸로 보여 당분간 상황이 호전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만드는 삼성과 SK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해 새로운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한국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데 따른 건데 우리 정부는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포럼. 미국의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오는 10월 종료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해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반도체의 기술 기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ose companies on the way forward there. So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판매 금지와 중국산 반도체의 기술 수준을 제한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에는 적용을 1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삼성과 SK에 허용 가능한 낸드와 D램 등의 구체적인 기술 수준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e weren't going to harm our allies' companies at the same time we're going to impede the Chinese capability of building capabilities that are going to threaten us collectively.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